한국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느 날 다른 나라의 대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옵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인생의 길도 달랐지만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한국과 가나는 제게 둘 다 어머니 같은 나라입니다. 치킨을 튀기던 평범한 가장에게 가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이 한국의 가나를 대표해달라고 말한 순간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은 KBS 사사건건을 울린 한국인 출신 가나 대사 최고조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런 감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 제니퍼 리처드슨입니다. 지난 25년간 국제외교와 다문화 정체성을 연구해왔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국 방송을 보다가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BS 시사토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한 외교관이 출연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사 인터뷰겠거니 했죠. 하지만 진행자가 소개하는 순간 저는 화면에 완전히 집중하게 됐습니다. 주한가나 대사 최고조.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춘천 출신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프리카 국가의 대사라고요? 저는 즉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이건 제 연구 분야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였으니까요. 화면 속 최고조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억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가나에서는 코조초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시나요? 저는 즉시 제 연구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고요. 현대 외교사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대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최고조 대사의 눈빛에는 두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모든 문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가 두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된 거예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이론으로만 접하던 개념들이 한 사람의 삶으로 생생하게 구현된 걸 본 거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어린 시절 서울 올림픽 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1988년 그 뜨거운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어린 최고조도 그 열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대 초반에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가족이 가나로 이주하게 된 거죠. 정확한 이주 사유는 방송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부모님의 사업이나 선교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아프리카로 진출했거든요. 춘천에서 자란 소년이 갑자기 서아프리카 열대기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언어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고 모든 게 달랐을 겁니다. 저는 그 나이에 아이가 겪었을 문화 충격을 상상해봤어요. 한국 학교에서 배우던 교과서 대신 영어와 가나어로 된 책을 펴야 했죠. 김치 대신 조프라이스와 푸푸를 먹어야 했고요. 하지만 최고조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학교에 다니며 가나 문화를 배워나갔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언어를 익히고 그 땅의 일부가 되어갔죠. 방송에서 그는 가나어도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요.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게 아닙니다. 세계의 문화를 온전히 체득한 거예요. 청소년기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최고조는 바로 그 시기에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나중에 그는 가나 국적까지 취득했어요. 법적으로도 가나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춘천의 기억이 살아있었습니다. 두 개의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요. 최고조는 가나에서 단순히 거주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진짜 삶을 만들어갔어요. 현지 커뮤니티에 깊숙이 들어갔죠. 사업도 시작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제가 국제관계를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요. 진정한 통합이란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이민자들이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거든요. 하지만 최고조는 달랐어요. 그는 가나 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6남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어요. 6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가나의 가족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인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대가족 문화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최고조는 그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와 가나의 공동체 정신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 저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가치관까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는 어디서나 비슷하거든요. 최고조는 바로 그걸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는 가나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과 가나를 잇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통역도 하고 자문도 하고 문화교류도 주선했죠. 두 나라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더구나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요. 가나 정부도 그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할 때 최고조를 찾았어요. 가나 기업들이 한국과 거래하고 싶을 때도 그를 찾았고요. 그는 자연스럽게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공식적인 외교관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 간 회의나 조약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외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대사 임명 과정이에요. 방송에서 최고조가 한 말이 정말 압권이었죠. 그는 치킨을 튀기고 있었대요.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지 확인도 못하고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가 가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장면을 듣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감동도 됐고요. 이게 바로 현대 외교의 새로운 모습 아닐까요? 격식과 절차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신뢰 말이에요. 대통령은 최고조에게 직접 제안했습니다. 주한가나 대사를 맡아달라고요. 최고조는 순간 얼어붙었다고 해요. 손에 들고 있던 치킨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대요. 자기가 대사라니요? 외교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외무부에서 일한 경력도 없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고조가 바로 가나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했어요. 형식적인 외교관이 아니라 진짜 두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대통령은 명확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명목적인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의 교두보를 만들어달라고요.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가나 대통령이 얼마나 해안이 있는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외교가 뭔지 진짜로 아는 거예요. 외교는 문서와 조약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있어야 하죠. 최고조는 고민했을 겁니다. 사업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갑자기 대사라니요? 하지만 결국 그는 수락했어요. 왜였을까요? 제 생각엔 그가 평생 해온 일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두 나라를 이어왔던 그 일을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국 출신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주한 대사가 탄생했습니다. 최고조 대사가 방송에서 한 말 중에 제 가슴을 울린 표현이 있어요. 그는 한국과 가나를 모두 두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조국을 하나만 가지잖아요.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뿌리를 말하죠. 하지만 최고조는 달랐어요. 그는 두 개의 조국을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두 문화의 교차점이었던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국제 정치학의 기본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보통 국가를 경계가 명확한 실체로 봅니다. 내가 한국인이면 가나인이 아니고 가나인이면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고조의 삶은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요. 그는 양쪽 모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점이 아니라 엄청난 강점이 됐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양국의 공통점을 설명했어요. 첫째는 가족 중심 문화라고 했죠. 한국도 가나도 가족을 매우 중시한다고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서구 문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를 서양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도 비슷하다니 놀라웠어요. 둘째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문화 말이죠.
가나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표현이 인사말이래요. 한국에서 밥 먹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문화적 유사성이 양국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최고조는 강조했어요. 저는 이 분석이 정말 탁월하다고 봅니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최고조는 양쪽을 모두 이해하니까 완벽한 통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의 통역만이 아니라 문화의 통역자 말이에요. 그는 두 어머니 모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최고조 대사의 역할은 감성적 교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도 제시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가 단순한 상징적 인물이 아니라 진짜 전략가라는 걸 알게 됐죠. 가나는 엄청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켈, 망간, 리튬 같은 핵심 광물들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를 만들려면 이런 희귀 광물들이 필수예요. 중국이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데 각국이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죠. 최고조는 바로 여기에 한국의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죠. 그런데 원자재 확보가 항상 문제였어요. 이걸 가나와의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나는 자원은 있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요. 한국은 기술과 자본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요. 완벽한 윈윈 구조잖아요. 최고조는 이런 협력이 단순한 자원 거래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가나 현지에 가공 공장도 짓고 기술도 이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게 진짜 협력이라는 거죠. 식민지 시대처럼 자원만 빼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비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가 바로 자원 착취였거든요. 선진국들이 와서 광물만 가져가고 떠나는 거죠. 최고조는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더 나아가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전략적 거점이에요.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물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죠.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려면 거점이 필요한데 가나가 완벽한 위치라는 겁니다. 올해가 한국과 가나 수교 50주년이래요. 반세기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시점이죠. 방송 막바지의 진행자가 최고조에게 물었어요. 인생곡이 뭐냐고요? 그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래요. 저는 한국 음악을 잘 모르지만 나중에 찾아 들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더라고요. 왜 이 노래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최고조는 이렇게 답했어요.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과 희망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선도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조의 삶 자체잖아요. 그는 늘 불확실함 속에서 살았어요. 한국인으로 태어나 가나인이 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사가 됐으니까요. 매 순간이 예측 불가능한 선택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춘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동시에 가나에서 쌓은 삶도 소중히 여기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둘 다 품고 산 거예요. 방송 내내 최고조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이었죠. 두 문화를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외교 용어나 격식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놨죠. 치킨 튀기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한국 음식이 그리운 이야기까지요. 이런 진솔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하지만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너무 격식적이에요. 매뉴얼대로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하지만 최고조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를 더 훌륭한 외교관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과 가나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요. 정부 간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이해 말이에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제 연구실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국제 정치를 25년 연구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최고조 대사는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커리어 외교관이 아니에요. 외무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외교 아카데미를 나온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는 매뉴얼이 아니라 삶으로 외교를 하니까요. 국제관계의 미래는 이런 방향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따뜻한 연결 말이에요. 최고조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세계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과거엔 원조와 지원의 관계였죠. 한국이 도와주고 아프리카가 받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에요. 한국은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아프리카는 자원과 시장을 제공하는 거죠. 진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겁니다. 최고조 대사가 바로 이 전환의 상징이에요. 그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이해하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앞으로 그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가 만들어갈 한국과 가나의 관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모델이 될 거예요. 나아가 이건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교관들이 더 많아질수록 국가 간 이해는 깊어지겠죠. 방송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세계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는 희망이요. 국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최고조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는 춘천소년에서 가나 시민이 됐고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해요. 분명한 건 그가 이미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